안녕하세요. 강남 참부동산 연구소의 정용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매는 입찰 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리 분석의 필요성, 권리 분석은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 권리,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 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은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매의 목적인 소유권과 함께 전세권이 인수된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해 줘야 하므로 매수인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된 권리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기록이라든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하기선 등의 공적 기록을 검토해서 어떤 권리가 말소 또는 인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 분모 기지권 등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 기록 등을 통한 권리 분석이 끝난 후에는 필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권리 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큰 실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 기록 확인입니다.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 등기 기록,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 다음 아래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부동산 등기 기록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경 가등기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의 소재지, 공유 여부, 대지권 등기 여부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부속 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도 꼭 확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필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매 후에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라든지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관련 공부 발급처는
첫 번째로 부동산 등기 기록의 열람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또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하계서의 발급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이나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리 분석에 대한 것을 사례별로 한번 쭉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이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말소 기준권리, 여기서는 저당권이 되겠죠. 말소 기준권리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에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가 되고, 이 말소 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선순위 권리는 저당권이라든지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 즉 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고,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겠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주택 임대차인이라든지 상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으면 그 임차권이 말소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지만은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거나 대항력만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모기지권 등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총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모기지권 등은 인수됩니다. 또한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은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항력만 갖춘 임차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된 임차권도 인수가 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말소되는 권리는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고 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전세권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은 임차권도 말소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세 번째로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도 인수가 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 담보 등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번호 모두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례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신 부동산을 권리를 분석해 보니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권리도 인수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여기서는 저당권이죠. 말소 기준권리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고 이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1순위에 등기되고 2순위로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그 권리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례 다섯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하고 궁금증을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입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경매에 참가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매 입찰에 참여하라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표를 열람을 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물 면적이라든지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건물 위치, 시장 등 주거 환경도 확인해보고 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비 등 미납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향후 택지 개발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 경매 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매시 권리 분석의 내용과 각 사항에 따른 사례를 참고하셔서 실제 경매 입찰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